아이들은 그때 당시를 많이 기억을 하고 그때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른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나는 본 적은 없지만 그때 그 선배 후배가 배 안에서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그 배 안에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는 것들,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온전히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잘 견뎌내서 다 구조됐으면 이런 마음으로 버텨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제 2주기가 거의 다 되어 오니까 아이들이 그때 생각이 더 많이 나고 꿈을 조금 더 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트라우마나 애도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선생님 저 그때 선배 생각이 힘들어요 이러면서 오지 않아요. 대체로 올 때는 지금의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뭐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것들로 오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희망이 없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뭔가 내가 부적응이 시작된 게 뭐랑 연관이 있나 자세히 보면은 그게 세월호 사고랑 연관이 있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의 이런 애도를 다룰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함으로써 그 갖게 된 아픔이나 슬픔,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경감되는 축과,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새롭게 애착을 만들어가고 새롭게 적응하는 적응의 축,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 두 부분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애도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되게 금방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애도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렇게 끝없는 여행과 같다. 선생님은 네 마음의 애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잘 모르고 그거는 너만의 특색이 있는 애도가 있을 텐데, 혹시 네 애도는 도착지를 100이라고 하면 지금 몇 정도에 가 있는 것 같니? 그럼 아이들이 귀신같이 50이요, 30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가 그 그리움을 좀 줄이고 네 친구들이랑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 어떻게 하면 적응적으로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약속을 하고 다음번에 그걸 또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같이 만들어갑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1년 애니버서리 리액션 1년 차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좀 회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뭐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트라우마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그 세월호와 관련된 트라우마들이 작은 스몰 T라고 그러는데 연관된 작은 사회적인 트라우마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그 오뎅 사건이죠. 네, 그 오뎅 교복 입고 오뎅으로 비하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한테 힘들었던 게 특별 전형이죠. 특별 전형 갖고 이 아이들과 이 지역의 어떤 뭐 말하자면 수준을 완전히 그냥 댓글에서 다 이렇게 깔아뭉갰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트라우마 지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트라우마가 끝나서 어느 시점부터 나아졌다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좀 좋아지는 듯 했다가 트라우마가 또 있으면 나빠졌다가 또 좋아지는 듯 했다가 또 상처 입으면 또 힘들었다가 그냥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마음속에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은 그 재난 이후에 초기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애도에 굉장히 많이 잠겨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후로 가면서 아이들 마음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내가 나가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아이들이 자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마음속에서 그게 제일 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단원고 상황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커다란 재난으로 인해서 학교 자체가 큰 트라우마를 입었어요. 250명의 선배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을 잃었죠.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 아이 하나, 네 마음의 애도를 해결해. 네 마음의 트라우마를 해결해. 이것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어른들이 사회가 안전하고 우리가 너희를 도울 거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재난이라는 것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원고등학교는 그게 걸려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믿을 수 있게 해결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이슈가 생겨도 누군가 비난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합의보다는 계속 갈등이 생기고 있고 교실 문제로 인해서 올해 초에는 심지어 이제 학교 앞에서 피켓팅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겉으로 밝게 축구를 하고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완전히 편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어도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저는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몇몇 아이들이 예전만큼 어른들이나 세상이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뭔가 희망적이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사회에서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방향은 이런 갈등을 조금 더 어른들이 현명하고 슬기롭게, 그리고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갈등을 편안하게 해결하고 갈등을 좀 더 합의하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 아이들 회복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